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AI 핀테크 석사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경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그 원장님께서 우리 전문대학원, AI 전문대학원의 전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릴 AI 핀테크 분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이 AI 빅데이터와 AI 전략 경영을 설명하셨는데, 이건 어느 도메인 날리지도 또는 어떤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파이낸스 쪽에 독특한 도메인 날리지를 강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AI 스페셜리스트를 핀테크 쪽에, 다시 말해서 파이낸스 쪽에 치중해서 키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가 금융 서비스에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 또는 금융기관에 고객들을 직접 접하고 있는 챗봇, 아바타봇 또는 투자할 적의 로봇 어드바이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런 AI가 그 금융기관의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그 백오피스 펑션, 후선 업무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신용평가라든지 대출심사, 보험심사, 업무 자동화, 고객 데이터 분석 등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미들 오피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쉽게 컴플라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상거래택 감지, 약관 자동 비교 분석, 이런 식으로 AI가 많은 지금 금융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로서 지금 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그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금융 비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에리카를 개발을 해서 2018년부터 이 에리카가 출시가 돼서 지금 한 4, 5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약 3,200만 명의 이용자를 유치를 하였고, 매일 평균적으로 150만 명의 이용자에게 문자 그리고 음성대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계좌 조회, 카드 관리, 개인 송금, 또 뭐 거래 보고, 투자 조언 등 이런 다양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이 AI를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이 에리카를 통해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고요. 또 금년에 그 투자은행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가, 월스트리트의 모건 스탠리가 지난 3월 14일 날 GPT-4의 전격 도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GPT-4에 있는 일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10만 건 이상의 금융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 이 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주식 트레이딩 이런 건 지금 핀테크에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통적인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그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산관리 분야, 여기에 지금 막뜨고 있는 생성 AI를 강화해서 이 분야의 차별성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GPT 이런 생성 AI가 아직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보안 이슈로 인해서 직접 고객을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도 자산관리 전문가를 지원하는 내부 지원 서비스 일환으로 이 GPT-4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금융 분야 인공지능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6년까지 연평균 40% 정도의 그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은 약 17조 4천억 원의 시장 정도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금융 분야가 약 20%에 해당되는 3조 2천억 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 2026년까지 38.2%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그 수치는 AI 전체 시장의 약 20% 육박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산업 분야를 통해서 보면은 이 금융 분야에서 A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거래 정보, 거래를 할 때마다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하고 같이 결합돼서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뭐 최근에 젊은이들은 더 그렇지만 MZ세대들은 더 그렇지만 어디 은행을 직접 방문해 보신 기억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다들 모바일로 은행 업무나 또는 웬만한 이 금융 서비스는 모바일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가 뭐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빠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핀테크 기업 증가 추세에도 나타납니다. 2014년부터 쭉 그 핀테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9년 우리 그 코로나 19 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비대면 그런 그 환경이 고조됐을 때 그때 오히려 핀테크 기업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이제 비대면 그런 특성뿐만이 아니라 뒤에 설명드릴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프라 구축이 여기에도 큰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또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국내 핀테크 기업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은 이미 다른 시중은행의 시가총액 합한 것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자 수로만 따져도 카카오페이가 3,700만 명, 네이버페이가 3,500만 명, 토스가 2,100만 명 이렇게 다른 어느 시중은행보다도 이렇게 핀테크가 기업을 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K뱅크 같은 경우는 업비트하고 계좌 연계를 통해서 2019년에 가입자 수가 1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업비트하고 계좌 연계를 한 후에는 한 2년 후에 700만 명으로 약 6배 정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핀테크 기업의 또 이 금융 분야 진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픈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픈 뱅킹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한 개 앱으로 모든 은행의 금융 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앱을 통해서 다 잔액조회를 한다든지 각종 이렇게 조회도 하고요. 또 출금 이체, 각종 이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한 개 앱을 통해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여러 금융 정보를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상품 추천이라든지 금융상품 추천이라든지 또는 자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전된 서비스가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마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결제 사업자들이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지시를 받아서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자금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합돼서 앞으로 오픈 파이낸스라는 이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산업의 이런 발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핀테크 사업 분야의 이 사업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고 또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 이 분야에 굉장히 사업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또 한 가지 동시에 또 유념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투자가의 자금을 유치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주는 파장이 크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법령으로 많은 걸 규제하고 있고 또 정부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 같은 각 기존의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특금법 등등 많은 규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금융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금융 분야는 상당히 기회도 많지만 또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른 데보다도 이 교육의 니드가 훨씬 많은 부분이 이 핀테크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좀 앞에 소개해드린 두 과정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AI 핀테크 석사과정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구축,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게 하고요.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즉 금융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저희 그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부분 금융의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과 출신이 많다는 걸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공학의 기초가 없는 분들도 이 디지털 금융의 핵심과 문제 해결 역량을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통적인 경영학 공통 과목, 또 통계 IT, 또 디지털 금융. 이 디지털 금융에는 뭐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금융 법학, 디지털 경제학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핀테크 창업 사업 전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관련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도 두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조세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 선택 과목으로 이런 걸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에 지금 쭉 나열을 해본 것들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어떤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AI 핀테크 석사과정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금융 현장과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건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되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은행, 증권 등 금융 분야 이런 분야의 이론과 실무 학습을 더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앱, 플랫폼, 금융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현장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석사과정의 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P의 중요성, 다른 교수님들이 강조를 해서 제가 달리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지금 핀테크 지원센터하고 MOU도 체결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대학생들이 그 핀테크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금융기재 샌드박스 담당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한테 직간접으로 창업 지원을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에 우리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 스위스가 아까 디지털 금융 여러 가지 그 역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핀테크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 도시가 쭈리히, 제네바, 세계적으로 이렇게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은 이 중에 15위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 지금 프랑클린 대학하고 복수하기를 할 적에 저희 AI 핀테크 과정에 들어오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정보다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생들이나 또는 뭐 재학생들 중에도 우리 그 디지털 금융센터, 어시스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융센터인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센터는 이제 저하고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전중원 센터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글로벌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창업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업무까지 같이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임정준 교수님 같은, 저는 이제 주로 사실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핀테크 지원센터에 또 자문위원으로 있고, 법무율촌에 고문으로도 있습니다. 그 임정준 교수님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시고 하시면서 또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트레이딩 딜러로서 그런 활약도 하신, 그야말로 디지털 또는 이 AI 핀테크 분야에 아주 적임인 그런 교수님인데, 직접 디지털 금융 프로그래밍 심화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전주원 교수님은 휜레드 패커드에서 그룹 대표이사를 지금 하신 그런 전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이제 에듀해시 창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성공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맨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디지털 금융 사례 분석,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준희 교수님은 법무율촌의 변호사인데 디지털 금융의 재반 법적 이슈를 커버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안상선 교수님은 금융 AI를 활용해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 실무를 담당하시는 아주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교수진을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유명한 그 트위터가 이런 말을 했죠. 지난 이제 챗GPT가 한참 바람을 일으켰던 1월 달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AI will not replace you. A person using AI will. 제가 이 말을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AI 기술 자체는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지금 챗GPT와 같은 생성 AI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쓰나미에 밀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쓰나미를 올려타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